네, 오늘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138쪽이에요. 네, 새로운 어휘들이 몇 개 나와요. 네, 그것들을 잘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나는 결과래요. 네, 실험하고 관찰 동그라미 쳐주세요. 실험. 네, 동전 던지는 것처럼 실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하는 거죠? 뭐 한 달 중에 비가 온 날의 수, 이런 것들은 관찰해야죠. 아직까지는 실험할 수 없잖아요. 뭐 여러분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더 많이 와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 비를 인공적으로 내리게 하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사건 보면은 동전을 한 개 던질 때 앞면이 나온다. 네, 앞면은 뭐 당연히 저도 한글을 좋아하는데 한글이 쓰려면은 많이 써야 돼. 네, 앞면은 영어로는 헤드라고 해요. 헤드. 뭐 머리라는 뜻도 있죠. 동전의 앞면은 헤드라고 합니다. 헤드.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야 도대체 동전의 앞이 어디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 데가 있어서 요즘은 이런 표현도 써요. 그림면. 네, 그림면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 하나 쓸게요. H 하나. 네, 그 다음에 뒷면. 네, 오늘 호흡이 좀 길고 이 한 단원이 다 끝내집니다. 오늘은. 네, 숙제가 비례해서 늘어나진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다음 주에 월말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뒷면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꼬리라는 뜻도 있어요. 예, 테일이라고 하고요. 네, T 있습니다. T. 네, 그림면에 대응하는 말로 보통 뭐라고 해요? 예, 숫자면이라고 해요. 네, 저는 앞뒤 쓰겠습니다. 앞뒤. 알겠습니다. 네, 개념 확인 보기 전에 이제 경우의 수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짓수 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고요. 그 경우의 수를 이제 효과적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네, 동전을 한 개 던질 때, 동전을 한 개 던지는 사건이겠네요. 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앞면, 뒷면이므로 경우의 수는 얼마입니까? 예, 숫자만 써도 됩니다. 굳이 뭐 두 개, 두 가지 안 써도 돼요. 예, 숫자만 써도 됩니다. 네, 주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또 세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구해야 되는데 말은 쉽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져줄 거예요. 네, 개념 확인. 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래. 네, 짝수의 눈은 2, 4, 6이죠. 네, 짝수의 뜻은 뭐예요? 짝수의 뜻. 네, 지금 여러분에게 짝수의 뜻은 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죠. 뭐 짝을 지울 수 있는 수, 짝수입니다. 네,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3이죠, 3. 네, 3이다. 네, 이 책도 어때요? 뭐 세 개, 세 가지 안 했죠? 네, 3만 쓰셔도 돼요. 네, 꼼꼼히 한 페이지 다 할 겁니다. 네, 필수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네.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대요. 얼마예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거? 3이랑 6. 네, 3이랑 6이니까 2라고 써야 돼요. 그 다음에 6의 약수. 네, 뭐뭐 있습니까? 1, 2, 3, 6. 네, 그래서 얘는 네, 4라고 쓰셔야 돼요. 네, 1-1번. 네, 1부터 12까지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카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소수의 눈이 나온다. 소수는 네, 2, 3, 5, 7, 11까지.
네, 우리가 그래도 어디까지 소수를 기억하자고 했어요? 50, 네, 50가지의 소수는 네,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35, 34, 네, 지체 없이 나올 수 있게 네, 4개, 4개, 2개, 2개, 3개 이것까지 기억하셔가지고 네, 50 이하의 소수는 항상 언제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네, 1번 네, 소수가 적힌 카드 12 이하니까 네, 5입니다. 5. 네, 그 다음에 2. 5의 배수가 나온대요. 네, 뭐예요? 5랑 10이죠? 네, 2입니다. 2. 알겠죠? 네, 1-2번. 서로 다른에 좀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다른. 네, 서로 다른. 네. 좀 생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 다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주사위가 뭐 크기든 색깔이든 모양이든 다르대. 예, 그렇지만 둘 중 하나를 순서상으로 쓸 건데 둘 중 하나의 눈을 앞에다 쓰는 것은 정해놔야 돼. 이를테면 주사위가 뭐 크기가 달라서 앞에 있는 게 크기가 큰 게 A. 그러면 이 A의 눈을 앞에다 쓰기로는 정해놔야 된다고. 예, 이것마저 뒤죽박죽 하면 안 돼요. 그리고 B가 뭐 크기가 작을 때 B의 눈의 수를 뒤에다 쓰기로는 정해놔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네, 서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는 일단 우리 이런 거를 우리 배웠죠. 뭐라고 배웠어요? 순서쌍이라고 배웠어요. 1, 2랑 2, 1이랑 다르죠? 네, 순서쌍이라고 과거에 배웠어요. 1학년 1학기 순서쌍과 좌표에서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는 2죠, 2. 1, 2. 예, 일단 우리 오늘은 써볼 거예요, 많이. 1, 2, 2, 1. 그래서 몇 개? 2개. 알겠죠? 네, 그 다음 2번. 나오는 눈의 수의 차. 여러분, 수학에서 말하는 차는 뭐랬습니까? 예, 같으면 0이고, 다르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랬죠? 네, 차가 4인 경우는, 네, 1, 5, 5일도 쓸 거예요. 2, 6, 그 다음에 5일은 아래다 쓸게요. 네, 5일, 6이. 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예, 4입니다, 4. 네, 필수 문제 2번입니다. 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를 사려고 하는데 100원짜리 동전 제약이 있네요. 한없이 많은 건 아니야. 100원짜리 몇 개 있대요? 네, 10개 있고 500원짜리를 3개 있대요. 500원짜리 가. 네, 그러면 이런 표를 작성하세요. 네, 방정식도 해줄 거니까 일단 표 작성하십시오. 네, 여기가 100원짜리야. 여기는 500원짜리. 네, 글씨도 꼼꼼하게 잘 쓰고. 네, 500원짜리는 3개 있고 10개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네, 일단 방정식 안 쓰고 하겠습니다. 네, 500원짜리를 많이 쓰는 것부터 생각을 하려고. 지금 우리 1,500원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500원짜리 3개 쓰면은 100원짜리 몇 개 써요? 네, 하나도 안 쓰고. 네, 2개 쓰면 5개. 하나 쓰면 10개죠. 여기가 끝이다. 예, 제약이 없었다면 500원짜리 안 쓰고 100원짜리면 15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럴 수가 없네요. 네, 여기가 끝이에요. 네,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네, 그리고 적어도 1개 이상, 여러분, 1개 이상 이거를 적어도 이런 말 쓰죠? 예, 적어도 1개 이상 음료수 값을 사용해서 음료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네, 2가지. 네, 이제 방정식을 작성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원짜리를 X라고 하고요. 네, 500원짜리 Y라고 할게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 꼼꼼히 미리 써. Y가 될 수 있는 것도 미리 쓰자고. 예, 뭐뭐뭐 될 수 있죠. Y는 0, 1, 2, 3까지 될 수 있습니다. 3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만들 수 있어요?
100x 더하기 500y가 얼마죠? 네, 1500임을 알 수 있고요. 네, 100으로 나누면 네, x 플러스 5y가 얼마죠? 15. 네, 15. 여기에다가 이제 xy를 변화시키면서 얘네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0원짜리랑 500원짜리 두 개밖에 없고 간결하니까 네, 우리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네, 돈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를 쓸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예, 1, 5 얘와 1, 2, 5 이 차이가 뭘까요? 1, 5와 1, 2, 5의 차이가 뭘까요? 네, 이런 나라가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국.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고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있냐면 유럽연합. 네, 뭐 답이 나온 것 같네요. 유로는요, 유럽의 돈이 유로죠, 유로. 2유로. 예, 그렇죠. 2유로도 있어요. 동전 대딱 큰 게 2유로짜리가 있습니다. 2유로. 그리고 20유로도 있고, 200유로도 있고. 예전에 유로는 최고 고액권이 500유로였어요. 500유로. 예, 500유로가 그때 가치가 한 65만원? 지금 가치라면 아니요, 지폐로. 500유로. 색깔은 보라색 비슷한 계열의 게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많은 부정적인 그런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네, 1, 2, 5 이런 체계를 쓰는 나라들은 지폐 적게, 같은 돈을 줄 때 지폐를 적게 쓸 수 있죠. 이를테면 뭐 90유로를 준다고 해요. 우리나라로는 뭐 9만 원을 준다고 해요. 같은 돈의 가치는 아니지만, 그러면 90유로는 1유로짜리 90개 동전으로 준다 이런 거 무시하고 가장 고액권을 많이 쓰면은 어떻게 줄 수 있어요? 50유로짜리 하나, 그 다음에 20유로짜리 몇 개, 그렇죠. 20유로짜리 두 개, 그 다음에 10유로짜리 하나 이렇게 줄 수 있겠네. 근데 우리나라로 9만 원 주려면은 5만 원짜리 하나, 또 그렇죠, 만 원짜리 4개. 그럼 우리나라로는 몇 개예요? 5개요. 네, 5개 주면 되는데 얘네는 4개 하나 주네. 그렇죠? 그리고 유로와 동전들이요, 같은 1유로도 뒤에 모양이 다 다르다. 그래서 독일은 막 독수리 그려져 있고, 제가 근데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네요. 다 달라요. 지폐는 다 같고. 네, 이제 139쪽 하겠습니다. 네, 뭐 소제목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소문자 A고, 네,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소문자 B라고 한다면, 네, 사건 A 또는 동그라미 쳐세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 더하기 B다. 영어로 또는 or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 말로 뭐 이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뭐 이거나. 네,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네, 바로 얘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네,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3 이하,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여러분, 3 이하이면서 5 이상일 수 있어요? 없죠? 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3 이하는 얼마예요? 1, 2, 3이니까. 경우의 수 얼마죠? 예, 그 다음에 5 이상은 2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네, 3 더하기 2더라. 얼마예요? 5입니다, 5. 네, 이거를 나중에 고등학생 때는 네, 용어를 뭐 합의 법칙 이렇게 배우게 돼요. 합의 법칙. 네. 네, 필수 문제 3번입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교통편이 있는데 비행기는 뭐 3가지가 있대요.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뭐 지네요.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대한항공은 없던 것 같은데 제가 야구 보러 광주를 가끔 가서 아시아나항공이 있고 지네어였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세 가지가 있대요. 기차는 뭐 5가지가 있대. 새마을호, 무궁화호, SRT, KTX 생각이 또 안 나. KTX 산천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대요. 그럼 비행기나 나 동그라미 치세요. 나 비행기나 뭐뭐 이거나 네, 기차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네, 3 더하기 5여서 얼마입니까? 네, 8이죠. 네, 3-1 바로 갑니다. 어떤 중국 음식점 차림표에는 면 4개, 밥 3종류가 있대요. 네, 영지가 이 차림표를 보고 면 또는, 당연히 또는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네, 밥 중에서 한 가지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네. 4 더하기 3에서 7이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네, 이제 상황은 달라지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배우겠습니다. 네, 필수 문제 4번이에요. 네, 1에서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을 뽑을 때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역시 뭐에다 동그라미 쳐야겠어요? 네, 또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또는. 네, 6의 배수 3개 있죠? 네, 어떻게 하죠? 20을 6으로 나눴을 때의 몫을 우리가 취합니다. 네, 그래서 3이고 7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여러분, 6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것은 42의 배수인데 20 이하의 숫자에는 있어요, 없어요? 네, 20 이하의 수에는 없죠. 그래서 몇 개입니까? 경우의 수? 네, 4-1번입니다. 네, 1에서 2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5개의 공이 있는데, 네, 이 상자에서 하나의 공을 꺼낼 때 25의 약수, 4의 배수. 네, 25의 약수. 얘는 좀 불안하니까 다 써보자. 네, 25의 약수는, 네, 뭐 3개 있죠. 소인수분해하면 5의 제곱이니까 얘에다 1 더해서 3개라고 해도 되고, 네, 4의 배수는 6개 있는데, 네, 4의 배수이면서 25의 약수인 거 없는데, 예, 4의 배수도 이번에는 한번 써볼게요. 예, 그래서 겹치는 거 없음을 느끼고, 뭐 4의 배수는 짝수인데 25의 약수는 홀수니까 예,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요. 네, 140쪽입니다. 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네, 이거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는? 네, 고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고배 법칙. 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소문자 A. 여러분, 그 각각에 대하여 밑줄 치세요. 아까는 또는의 밑줄을 쳤다면, 이번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를 배우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개념 확인 보면은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덧셈을 간결하게 하려고 같은 수의 덧셈을 간결하게 하려고 뭐가 나왔어요? 곱셈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네, 개념 확인.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3종류가 있고요. 음료수 2개 판매하는데 예, 소혜라는 애가 이 가게에서 햄버거와 음료수를 각각 1개씩 골라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햄버거가 뭐가 선택되든 네, 음료수는 4번, 2가지 선택할 수 있죠. 여기에 지금 그 각각에 대해서예요. 그 각각에 대하여예요. 예, 당연히 음료수부터 생각해도 됩니다. 음료수 뭐 콜라 사이다라고 합시다. 그럼 음료수 그 각각에 대해서 햄버거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3가지죠. 네,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햄버거부터 했으니까, 네, 햄버거 결정하는 것은 3가지가 있고요. 네, 그 각각에 대해서 음료수는 2가지씩 매번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6입니다. 네, 근데 물론 뭐 제약이 있었어. 뭐 치즈버거를 할 때는 사이다를 못 쓴대. 그러면 이제 고배 법칙을 좀 조심해서 써야겠죠. 바로 계산되지는 않으니까. 알겠죠?
네, 필수 문제 5번이에요. 뭐 어느 상의와 하의를 선택하더라도 서로 어울린다는 가정은 있습니다. 네. 옷장에 서로 다른 티셔츠 3벌이 있고 바지가 4개가 있대요. 네, 선재가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한 벌씩 골라 짝지어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데, 뭐 위에 티셔츠가 먼저 서술되어 있으니까 티셔츠부터. 네, 티셔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이죠. 네, 그 각각에 대하여 네, 바지는 4개니까 얼마예요? 예, 1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5-1번.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3개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과 6개의 모음 아야, 어여, 우유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음이 적힌 카드와 모음이 적힌 카드를 각각 한 장씩 골라 글자를 만드는 거. 네, 모음부터 선택하겠습니다. 모음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예, 3가지 선택할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뭐 모음에 따라서 못 쓰는 자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네요. 뭐 우리가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얘는 경우의 수 얼마예요? 예, 18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죠? 네. 네, 필수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은 4가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길은 2가지래요. 네, 이때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지금 잇따라 일어나고 있죠, 사건이. 예, 그러면 대전으로 가는 것은 4가지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예요? 네, 그 각각에 대해서 2가지죠. 대전으로 가는 건 4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건 2가지니까 네, 우리는 경우의 수가 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각각에 대하여를 잘 인식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집, 학교, 서점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때 집을 출발해서 학교를 거쳐 서점으로 가려고 한대.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 몇 가지예요? 5가지 경우가 있죠. 그 각각에 대해서 학교에서 서점은 4가지가 있으니까 예,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20입니다. 20. 아시겠죠? 네, 필수 문제 7번. 네, 2개의 주사위 A, B가 있는데 동시에 던진대요. 그래서 A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그러면 3가지죠? 그 각각에 대해서 네, 주사위 B는 6의 약수 1, 2, 3, 6 4가지였어. 그래서 경우의 수는 12. 네, 7-1번은 먼저 생각하고 네,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네, 동전 2개는 같이 생각하세요. 네, 동전을 같이 생각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구분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던지는데 뭐 둘 중 하나는 크고 크기로 그냥 구분할게요. 둘 중 하나는 작은데 이 중에서 큰 거를 먼저 순서상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몇 개죠? HH 또 HT 그 다음에 네, TH 그 다음에 네, 이것마저 뒤죽박죽 하면 안 된댔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가지예요?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거니까. 2가지요. 그렇죠, 2가지죠. 지금 동전을 함께 인식했을 때의 경우에요. 예, 그랬을 때 주사위는 2 이하니까 그 가까이 돼서 몇 가지입니까? 2가지. 그렇죠, 2가지여서 예, 답은 얼마예요? H입니다. 아, 4가지입니다. 예.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동전을 따로 보면은 여러분, 먼저 이 동전 아무거나 나와도 되죠? 그럼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지금 얘부터 생각한다고. 예, 아무거나 나와도 되잖아.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얘는 이제 정해지죠? 얘가 나온 거가 나오면 안 되지.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얘는 앞뒤 2가지인데 얘가 앞이야.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만 해. 그렇죠. 얘가 뒤에 나오면 얘는 뭐가 나와야만 해.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몇이야?
예, 1입니다, 1. 그 각각에 대해서 한 가지죠, 한 가지. 얘가 H면 얘는 T, 얘가 T면은 얘는 H. 한 가지라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그 각각에 대해서 주사위는 따로 놀죠? 예, 그래서 경우의 수 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했나요? 이 왼쪽은 동전 두 녀석을 같이 놓고 처리했을 때, 얘는 따로 놓고 처리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만약에 이것을 그냥 세 개로 인식해서 순서상으로 쓰는 거에 대한 그 생각도 한번 해보죠. 동전 큰 거를 앞에다 쓰고 작은 거를 가운데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사위를 쓰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상으로 쓰려고 해요. 네, 그러면 얘네 뭐뭐 있어요? H, T, 1. 이해했어요? 또 그렇죠. H, T, 2. 그 다음에 T, H,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총 몇 가지예요? 예, 4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7-2번 바로 할게요. 7-2번. 네, 그냥 순서대로 그 각각에 대해서만 인식해서 곱셈만 빨리 쓰겠습니다. 네, 서로 다른 동전 몇 개 던졌을 때요? 예, 다른 동전 누구를 먼저 쓰는 것은 정해져야 된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어나는 모든 가지수 뭐 큰 동전이라고 하면 걔 2가지 경우가 있죠. 그 각각에 대해서 작은 동전도 2가지일 거니까 예, 4.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뭐 큰 거라고 합시다. 6가지 예, 그 각각에 대해서 예, 6가지니까 36. 네, 동전 1개. 예, 동전 주사위 1개. 예, 그래서 네, 12. 네, 142쪽에 4번 하겠습니다. 네, 또는을 봐서는 합의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죠? 합의 법칙. 역시 그 용어가 있으면 설명이 명료하니까 고교 용어지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쓰겠습니다. 네, 경우를 나누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쓸게요. 합이 얼마인 경우? 4인 경우 1, 3, 2, 2, 예, 3, 1 이렇게 해서 3가지. 합이 7인 경우 1, 6, 2, 5, 3, 4, 예, 4, 3, 5, 2, 예. 그래서 네, 6번 생각하겠습니다. 6번. 네, 얘는 저는 어떻게 어휘를 지어냈냐면 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조화라고 지어냈어요. 제가 지어낸 용어예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조화. 네, 뭐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네, 먼저 그냥 제가 식만 써드리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식을 보고 먼저 이해를 해보세요. 네, 먼저 합의 법칙을 쓰려고 어떻게 나눴죠? 얘를 뭐 점 B를 경유하는 경우, 경유라는 말 알죠? 네, 그 다음 얘는요 점 B를 경유하지 예,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겹치는 거 없죠? 예, 그 다음에 점 B를 경유하는 경우는 그 사이에서 곱의 법칙 써야 되죠? A에서 B까지 2가지가 있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B에서 C까지 4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붙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네. 네, 여러분 생각은
네, 10번. 네, 10번 해주세요. 네, 합의 법칙을 묻는 건데, 겹치는 게 있으면 어떠하냐. 네, 빼줘야 되겠죠. 여러분, 4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3개요. 네, 6의 배수는 2개요. 네, 겹치는 거 하나 있으니까 네, 겹치는 거를 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다 쓰면은 4, 8, 12, 6, 10인데 예, 겹치는 거 안 써야 되니까 예, 4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숙제가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더 나가겠습니다. 네, 144쪽 보겠습니다. 이제 곱의 법칙을 연속적으로 쓸 건데 네, 때로는 합의 법칙도 나올 거고 네, 144쪽 폈어요. 네, 오늘 일단 2교시까지 해서 여기 개념편 많이 채우도록 해줄 테니까 네, 힘내시고 네,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네,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뭐 이를테면 식부터 본다면 n 곱하기 n-1 곱하기 가로 열고 n-2 가로 닫고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2, 1 여러분 이런 때는요 n이 충분히 크다고 하고 기술하는 거예요. 충분히 크다고 알겠죠? 여러분 보통 나열해서 쓸 때 처음에 몇 개 쓴댔어요? 3개 쓴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나열해서 쓸 때 3개 써요. 3개. 네,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아직 이유는 모른 채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는 하나 쓰면 좋은데 너무 여기가 1이어서 이 앞선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3, 2, 1 쓰거나 아니면 이 책의 저자처럼 2, 1 쓰면 n가지가 있습니다. n가지. 예,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예, 두 번째 자리는 몇 명 앉을 수 있습니까? 100일. 그렇죠. 가로 열고 한 명이 이제 앉았잖아. 앞선 자리에.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n-1입니다. n-1.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는요. 두 사람 앉았잖아. 그래서 여기는 얼마예요? 예, n-2입니다. 여기가. 네,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점점점 해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네, 여기까지 앉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요, 사람? 네, 3명 남았죠? 네, 좌석 3개니까 사람 3명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앉는 경우의 수 이제 얼마예요? 예, 그리고 또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는 예, 그래서 n부터 거꾸로 1씩 줄어들어서 1까지 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나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2번은 그냥 눈으로 이해할게요. n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래요. 그러면 지우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명만 뽑는데 뭐 이를테면 반장, 회장 뽑는 것처럼 2명만 뽑는데요. 네, 그러면 맨 첫 번째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겠습니까? n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 명 앉았어.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앉는 사람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요? n-1이겠죠. 그래서 n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가로 열고 n-1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3명일 때 하나 더 늘어나는 것밖에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앉는 거 몇 개? 네, 그 다음 여기는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여기는 n 빼기 2라고 이렇게. 이해했어요? 네, 바로 개념 확인 가겠습니다. 네, A, B, C, D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 네, 맨 첫 번째 자리에 몇 명 앉을 수 있어요? 네, 4명 중에서 1명 고르니까 경우의 수 4예요. 그 각각에 대해서 누가 앉든지 두 번째 자리에는 1명 줄어들었을 거고 곱하기 3. 네, 그 다음은 곱하기 2. 네, 곱하기 1은 의미 없지만 그래도 저 끝끝내 쓰겠습니다. 네, 총 경우의 수 얼마예요? 네, 24입니다. 24. 네, 2번은 뭐 만들어 놓을까요? 여기에 몇 명? 네, 4가지의 선택, 뭐 1명밖에 못 앉히죠. 몇 명 잘못 말했네요. 네, 4명, 네, 3명. 3명 중에 1명. 그래서 12가지의 경우의 수입니다.
네, 얘는요, 4, 3, 2 해서 얼마예요? 네, 24네요. 뭐, 한 명 안 치지 않는 경우랑 전체 다 치는 경우가 어때요? 경우의 수가? 네, 같네요. 네, 이런 것을 역시 고교 용어로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 네, 이런 단어를 써요.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네, 필수 문제 1번이에요. 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한 권씩 책꽂이에 나란히 꽂는데 순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책꽂이에 뭐 맨 왼쪽에서 두 번째, 가운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맨 오른쪽. 네, 그래서 얘는 고교 용어를 빌리자면 순열이죠. 네, 맨 왼쪽에 5가지. 네, 이렇게 처리가 돼서 얼마예요? 네, 12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1번. 정인이가 놀이공원에서 5개의 놀이기구를 타는데 그중 3개를 골라서 탑승한대. 여러분 순서 있죠? 가장 먼저 타는 거, 가운데 타는 거, 가장 나중에 타는 거 순서 있잖아요. 그쵸? 예, 순서 있고 없고를 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타는 놀이기구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 몇 가지예요? 그렇죠. 5가지죠. 그 각각에 대해서 예, 그래서 얼마예요? 60가지입니다. 왜요? 많이 지루해요? 네. 네. 1-2입니다. 네, 승우, 규영,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6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우리 승우, 어제 왔다 갔는데, 이 승우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의 수래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1 곱하기, 혹은 곱하기 1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는 이제 승우로 결정이 됐잖아. 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답 얼마겠어요? 120. 네, 그러겠죠. 예. 여기 정하는 거 5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네, 그래서 120입니다. 만약에 승우가 자유로웠어. 승우도 자리를 골랐으면 그렇죠. 720이죠? 720. 이제 저희 집 한때 비밀번호가 3628800인 적이 있습니다. 뭐 읽자면은 얼마예요? 362만 8,800인데 얘는 10부터 1까지 곱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커감에 따라서 이거를 다 누르려면 못 누를 것 같아가지고 이제 4자리로 바꿨죠. 네, 10까지 한번 곱해보세요. 7까지 곱한 게 5040이에요. 7까지 곱한 게, 아니, 7까지라고 하면 안 되고, 7부터 7, 6, 5, 4, 3, 2, 1 곱한 게 5040. 8까지 곱한 게 4320. 그 다음에, 36만. 이렇게. 8까지만 구하고 못 구했어요. 네, 그래서 10부터 1까지, 19, 87 해서 1까지 다 곱한 게, 네, 362만 8,800이래요. 그럼 이거 모르죠. 모를 때 다 계산해가지고. 근데 이게 비밀번호인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친척 오는데 비밀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 1부터 10까지 다 곱한 거에다가 0 뒤에 하나만 더 붙이면 돼라고 말해주면 돼. 네, 보겠습니다. 네, 145입니다. 네, 이웃하여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웃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형에서도 이웃한 두 꼭지점 이런 표현 했었잖아요. 네, 보겠습니다. 이웃하는 것은요,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취급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하는 것끼리의 자리 바꿈도 있으니까, 예,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A, B, C, D. 네, A, B를 이웃하게 한대요. 다 써서 관찰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을 하나로 여길 거예요. 하나로. 그러면 몇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거죠? 예, 이제 밑줄 안 그을 거야. 앞에서 다 했어. 예, 가로도 좀 열어주세요. 괄호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자리 바꿈. 예, 여기서의 자리 바꿈 얼마예요? 2 곱하기 1이죠? 물론 두 가지라고 해도 되는데 2 곱하기 1로 좀 써주세요. 그래서 6 곱하기 2여서 얼마예요? 여러분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우의 수는 줄어들잖아요. 이웃하는 조건 없었어. 그러면 얘 24가지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웃한다고 했더니 예, 경우의 수가 반감되네요. 반절로 주네요. 알겠죠? 할만하죠? 네, 필수 문제 2번. 네, 이거 한 번에 다 끝내야지 둘로 나누면 너무 이렇게 할 게 없어져요. 예, 보겠습니다. 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있는데 여학생 2명이 예, 이웃해서 서려고 한대요. 남학생 1명이 엄청 무서웠나봐. 그래서 이웃해서 서기로 했대요. 이럴 때는 처음에 표현할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남일, 남이, 남삼. 여러분 사람은 서로 다름이 전제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일, 예, 여이. 그럼 여기서 지금 얘네들을 하나로 취급하겠죠? 그럼 몇 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죠? 4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죠? 하나, 둘, 셋, 넷. 괄호도 좀 쳐달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 그 각각에 대해서 뭐 2가지라고 해도 문제 없지만, 네. 네, 이제 계산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조금씩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1교시 너무 길어져서. 네, 자연수의 개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념 2개 남았어요. 힘내주세요. 네, 자연수의 개수. 2교시에 많이 하게 해드릴 테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연수는 0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0은 어디에 못 써요? 맨 앞자리에 못 써요. 아시겠죠?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네, 책에 좀 정제된 표현으로 읽을 테니까 잘 봐주세요. 네, 0을 포함하지 않는 서로 다른 한 자리의 숫자가 각각 적힌 N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의 자연수의 개수. 여러분, 왜 얘는 순서를 따진 거죠? 10이랑 21이랑 어때요? 다르죠? 예, 순서를 고민한 거예요. 10의 자리가 1이고 1의 자리가 2인 거랑 그 반대의 경우는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걸 고교 용어로 뭐라고 한댔어요? 순으로 시작하고 열로 끝나는데. 순열. 그렇죠. 순열이라고 한댔어요. 순열. 네, 그 다음에 3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것은 n 곱하기 가로 열고 n-1 곱하기 또 가로 열고 n-2겠죠. 아시겠죠? 근데 0을 포함하면은 이제 위험해져요. 0 포함하는 거 마지막 잘 보세요. 네, 0을 포함하면은 우리 가장 높은 자리, 뭐 대체적으로 10의 자리 아니면 100의 자리 될 거예요. 2자릿수 아니면 3자릿수를 물을 거라서 가장 높은 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가장 높은 자리에 쓸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줄죠. 왜요? 0을 못 쓰니까. 0을 못 쓰니까 하나 줄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근데 하나 못 써서 하나 줄었는데 이제 여기 2번째 자리부터는 누구를 쓸 수 있어요? 0을 다시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쓰는 경우와 그 바로 다음 뒤에 여기 뒤에는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예, 처음에 쓰는 수와 그 다음에 쓰는 수가 0이 있을 때는 서로 어때요? 같아요. 네, 문제를 풀면서 느껴보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네, 필수 문제 4번 하겠습니다. 4번. 네, 읽었나요? 네, 2장을 동시에 뽑으니까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0 못 쓰니까 1, 2, 3, 3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하여 아니죠. 쓴 거는 못 쓰니까. 그렇죠. 3가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진다고. 뭐 그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예. 쓴 거 못 쓰니까 하나 줄어서 2가지인데 0 추가됐잖아. 처음에 못 쓴 거.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와 그 다음 자리에 쓸 수 있는 경우의 숫자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서로 어떠하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3장 뽑으면, 네. 그럼 여기 몇 가지죠? 3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3가지, 2가지. 그래서, 예, 답은 18가지 나오네요. 네, 4-1은 많이 어렵습니다. 네, 0, 1, 2, 3,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두 자리 주연수를 만들 때 짝수인 거 고르는 거예요. 짝수. 네, 우리 경우의 수 어떻게 나눌까요? 일단 분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분류할까요? 이르자리 숫자가 뭐인 경우? 0인 경우. 그 다음에 이르자리 숫자가 0이 아닌 경우. 근데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는 게 힘들면 2일 때, 4일 때 따로따로 하시면 돼. 네, 왜 0일 때를 구분했는지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다르거든. 네, 이 경우 몇 가지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0, 1, 2, 3, 1, 2, 3, 4 다 쓸 수 있으니까 4가지죠? 근데 이 경우는 몇 가지예요? 0 못 쓰니, 그렇죠. 예. 그리고 얘도 몇 가지겠어?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합의 법칙 하면은, 합의 법칙입니다. 네, 합의 법칙이에요. 그 각각에 대하여가 아니죠? 그래서 10가지입니다. 예, 짝수의 개수니까 10개. 개로 써야 돼. 이거는 개수 쓰라고. 개수가. 네. 개수 쓰라고 했으니까 쓰는 게 타당합니다. 네, 마지막 단원인데, 소단원인데, 여러분 얘는 결론부터 말하면, 예, 조합이라는 새로운 것을 배워요. 일 번 보겠습니다. 자격이 다르다는 것은, 뭐, 자격이 다르다. 저는 이 말을 더 좋아하는데, 지위의 고하. 그냥 한자 어휘 뿐이에요. 어려움 아니에요. 지위의 높고 낮음이에요. 네, 이를테면 자격이 다른 대표 뽑는 것은 뭐냐면, 회장, 이번에 우리 친구 이번에 회장 됐다면서요. 예. 회장 뽑고 부회장 뽑는 게 뭐예요? 자격이 다른 대표 뽑는 거예요. 근데 대의원 2명 뽑는 거는 자격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 뽑는 거예요. 자격이 같은 거 뽑으면은 이를테면 A란 사람이 회장이고 B가 부회장인 거랑 그 반대의 경우는 서로 어때요? 다르죠? 근데 A, B가 대의원인 거랑 B, A가 대의원인 거는 어때요? 서로 같죠? 이렇게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거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나중에 조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까 순서 생각한 거 고려한 거 뭐라고 부른댔어요? 순열? 그렇죠. 순열이라고 부른댔죠. 그거랑 차이가 있겠죠. 알겠어요? 네, 여러분 대표 뽑을 때는 그냥 자연수, 두 자릿수 자연수 만들듯이 행동을 하면 되는데 자격이 다를 때, 자격이 같을 때는 뭐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2로 나눠야 돼요. 근데 왜 그런지는 이제 2로 나누는 경우 옛날에 뭐 있었지? 우리? 2로 나누는 경우 그래도 1학년 2학기 때 한 번 있었는데 뭐 셀 때? 대로 시작했었는데 대각선 셀 때 우리 2로 나눴잖아요. 네, 물론 그때는 n 곱하기 n-3이었죠. 왜냐면 이웃한 두 쪽으로 안 되고 자기 자신 안 되니까. 얘 왜 2로 나눴어요? 같은 녀석을 여기서 1로 간 거, 여기서 1로 간 거 같은데 그 다른 걸로 인식했으니까 두 가지를 매번 하나로 봤으니까 나눈 거잖아요. 그쵸? 예.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 B 부회장 잘못 말했고 대의원으로 뽑은 거랑 BA 대의원으로 뽑은 게 어때요? 예, 매번 두 가지 같잖아요. 뭐 만약에 AC라고 합시다. CA랑 같죠? 그쵸? 예, 그럼 여기서 질문, 이를테면 대의원을 3명 뽑는데 3명. 지위가 같은 사람을 3명 뽑는데 그럼 뭘로 나눌 것 같습니까? 3. 아니에요. 3이 아니에요.
3명 뽑을 때는 뭘로 나눌 것 같아요? 3회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예, 6으로 나눠야 돼요. 3명 뽑을 때는.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4명 뽑는 경우는 중학교 때 거의 안 나오는데 4명 뽑으면 뭘로 나눠야겠어요? 지위가 같은 사람. 18. 4 18? 16? 아니요? 24. 그렇죠. 24로 나눠야 돼요. 24. 예. 예,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 마지막 봐주세요. 네, 모든 문제 다 풀고 끝나겠습니다. 지위가 다르대, 자격이 다르대. 그러면은 뭐라고요? 순열이라고요. 예, 자격이 같대. 그러면 뭐라고요? 조합이래요, 조합. 네, 필수 문제 5번. 이 페이지만 다 풀고 끝나겠습니다. 끝내요. 네, A, B, C, D 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으면 돼. 어때요? 자격이 다르죠? 지위가 다르죠? 예,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회장 뽑는 방법 몇 가지죠? 5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부회장은 뭐 겸임이 안 될 거니까. 예, 4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20입니다. 여러분, 대표 2명 뽑는데, 그럼 얘 식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4 나누기 2. 그래서 10. 이해했어요? 네, 3번. 뭐, 총무까지 나왔네. 난리 났네. 뭐, 5명밖에 없는데, 뭐, 총무까지 나왔어요. 네. 그럼 얘 몇 개예요? 5가지 네, 60이죠, 60. 네, 근데 4번을 하기 전에 여러분 5번 만들어 놓고, 네, 대표 3명이라고 해요. 네, 4번은 아직 안 할 거예요. 예, 대표 3명 뽑는 거 얼마라고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얼마라고요? 예, 그렇죠. 6이라고요, 6. 네, 6가지 경우가 매번 한 가지로 인식이 돼서, 네, 4번은요, A를 포함한 대표 3명이래. 그럼 A는 내정되어 있는 거죠? A는 반드시 뽑혀야 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B, C, D 이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암산해 봅시다. 몇 명? 그럼 여기서 2명 뽑는 경우의 수 얼마예요? 24? 12? 와, 진짜. 잠깐만요. 6. 네, 6이죠. 제가 먼저 쓴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은, 왜 6이에요? 예, 1명 뽑는 거 4가지죠. 그 각각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 1명 뽑는 거 3가지인데,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5-1번. 네, 서영이를 포함해서 10명이 있대. 네, 그리고 서영이 제외하면 9명인 거네. 네, 1번 반장 10가지죠. 그 각각에 대해서 부반장 10가지 예, 그래서 90가지입니다. 2번 10 곱하기 9 나누기 얼마라고? 그렇죠. 2여서 45. 예, 3번 720. 네, 와, 서영이 버린대요. 36. 네. 서영이 버리니까 9명이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뭐죠? 6을, 네, 먼저 한 것 같네요. 뺏긴 거예요. 예. 그래서 서영아이를 포함하지 않는 대의원 2명이니까 9명 중에서 2명 뽑는 거고, 예, 36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2교시 때는 문제를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